네, 안녕하세요. 시선 파트너즈 전민호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자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금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리 대출이죠. 저리 융자고요.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뭐 정책 자금이다 그러면은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뭐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R&D 정책 과제를 통해서 받는 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일단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진공이라던가 다른 보증 기관들에 대해서 해서 저리 대출에 대해서만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보증 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운영 목적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방향은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분야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진공은 실제로 은행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사업체에게 돈을 꽂아주는 형식입니다. 네, 표현이 꽂아준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 외에도 대리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갚을 때도 나라에 직접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청 관련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다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직접 신용대출 위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랑은 조금 다르게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야,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혁신성장 분야라던가 그린 분야, 초격차 신산업 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비대면 분야 관련된 지식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점들이 따로 있거든요. 지점들마다도 배정된 예산도 다르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중점 지원 분야라고 지금 빨갛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블라블라블라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원 규모는 융자는 4조 1,769억 원이고 2차 보전이 8천억 원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올해는 2분기부터 시행 예정이고 3월 중에 별도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은 보시면 혁신, 창업 사업화, 신시장 진출 지원, 신성장 기반 제도약 지원, 긴급경영 안장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공고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을 때가 2월 말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 자체는 1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통적으로 보통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2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벌써 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자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온라인 상담 예약을 먼저 했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상담 예약이 가장 중요했고요. 일단은 상담 예약을 해야 상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상담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먼저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속된 말로 보통 저희가 그
아이돌 티켓 예매, 티켓팅 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담 예약 자체도 되게 치열했고요. 실제 들어가 보면은 뭐 대기 인원이 뭐 적을 때는 몇백 명, 많을 때는 막 몇천 명씩 떠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미 예약이 끝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상담까지는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자가진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를 상담을 한 걸 가지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정책 우선도에 따른 뭐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용을 많이 했다던가 여러 가지들을 봐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여냐, 미부여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부여는 이제 이번에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는 뜻이고요. 미부여는 뭐 좀 순서에서 밀렸다. 탈락은 아니에요. 탈락은 다른 개념이고, 이번에는 조금 순서에서 밀렸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해 주시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여가 되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기업 심사를 하고 실사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융자 결정이 되면 네, 대출이 실행이 되고 그 뒤에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일단 지금 얘기한 거는 올해 공고상으로는 올해 3월까지가 유효한 거고요. 실제로 인천이랑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빨간 박스에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부터, 네, 4월부터 신청하는 방법들은 조금 달라질 거고요. 실제로 온라인 상담 예약을 치열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1박 2일 정도, 네, 1박 2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자가 진단하거나 서류가 필요했던 부분들을 싹 다 올리셔야 돼요. 네, 그때 싹 다 올리시고 나면은 상담 예약 없이 그때 그냥 그걸 가지고 네, 자가 진단하고 서류 올린 걸 가지고 정책 우선도를 평가를 해서 어, 연락이 옵니다. 뭐 떨어졌다, 붙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4월부터는 요 방식이 바뀔 거다. 하지만 3월 상담까지는 현재 요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너무너무 치열하대요. 너무너무 치열한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자금이라던가 이런 걸 2차 보전으로 해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상품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네, 소상공인. 실제로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요.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업종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 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우리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띄워봤더니 10명이다. 라면 이게 10명이 상시 근로자 수는 아니고요. 1월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월에 뭐 5명, 2월에 6명, 7월에 뭐 7, 8월에 뭐 5명, 6명 이걸 다 더합니다.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를 근로자 수를 다 더하고 그거를 12로 나눈 12로 나눈 숫자가 상시 근로자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요 숫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대신에 적용 예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조업,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 그리고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적용을 예외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밑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뭐 협동조합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7년 이내냐, 7년 이외냐, 7년이 넘어갔냐에 따라서 뭐 부채 비율에 관련된 제한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무슨 법적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이나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 뭐 그린 분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도 이제 뭐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적용 예외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대면 분야라던가 뭐 교육 분야 아니면은 도소매 분야 이런 부분도 도소매에서도 국내 생산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분야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분야들도 사실은 적용 예외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여기 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업종들만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들은 지역 사업 지원 사업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7년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재창업 자금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7년 이상의 기업들은 혁신 성장 지원 자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업력에 무관하게 뭐 개발 기술 사업화라던가 아니면 스케일업 금융, 내수기업 수출화 자금이라던가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이런 자금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금은 항상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쓰는 자금들,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매입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시설자금은 뭐 토지를 구입한다던가 매입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무실을 매입한다던가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은 나눠져 있고요. 나머지 분야별로는 지원 사업들은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서 5년이나 보통 뭐 길면 6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나머지 6년 분할 상환해서 보통 10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은 5억에서 뭐 1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자금은 5억에서 10억 사이 그리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뭐 60억에서 최대 뭐 100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중진국에서는 매 분기마다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이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전체 기준금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요 발표된 기준금리에 따라서 상품마다 0.3% 할인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0.5% 가산을 하는 금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1.9%로 고정금리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항상 중진공 기준금리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2023년 올해 1,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2023년 1,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2%고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3%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진공도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현재 인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보통 은행이나 이런 다른 타 자금들을 사용할 때 보면 기준금리에 뭐 예대 마진이 붙고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는 뭐 보증료라던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저렴한 금리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바뀔 방식이에요. 바뀔 방식이고 인천 뭐 부산 지역본부 정책자금 신청 안내해서 날짜도 타 지역들이랑은 조금 날짜가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통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뭐 제출 완료는 18시까지 해가지고 신청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자가진단부터 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파인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출력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6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걸 가지고 내부적 시스템을 돌려서 평가 결과 안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가 되냐, 뭐 미부여가 되냐에 따라서 부여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안내를 드릴 거고요. 미부여가 됐으면 이렇게 평가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이건 1월 건데 1월에 인천지역본부 정책자금은 총 658개사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123개사를 정책 우선도 통과 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은 5.35대 1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부산 지역은 지금 3월 거까지 계속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들은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 그다음에 기타 지방 쪽들은 현재 운영하던 방식대로 상담 예약을 하고 흘러가는 시스템대로 했었고 앞으로 지금 공고상으로는 2분기 4월 신청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우선도 평가를 보면 네, 실제 뭐 혁신 성장 사업이냐 아니면 뭐 신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체크박스에 보시면은 뭐 고용 창출을 했느냐, 그래서 뭐 내일 채용 공제 등을 가입을 해서 성과 공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증 같은 경우들, 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느냐, 아니면 뭐 벤처가 있느냐, 아니면 신기술 인증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저작권이라든가 특허를 여기서 말하는 특허나 저작권은 등록돼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출원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노비즈가 있느냐, 기타 등등등 쭉 해가지고 이런 인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유리하고 고용 창출 실적이라던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 지표들에 보시면 뭐 메인 비즈냐 아니면 무슨 물류 기업이냐 명문 장수 기업이나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쭉 보시면 뭐 그린 기술 스마트와 뭐 재기 지원이냐 아니면 뭐 정책 우대에 따라서 뭐 여성 기업이냐 아니냐 뭐 빅3에 들어가 있냐 소부장 강소기업이냐 쭉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체크 박스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부분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정책 우선도에 있는 정책 우선도에 있는 기업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소상공인인데도 우리가 정책 우선도에 있는 기업이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정책 우선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받을까 아니면 남들 어쨌든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담 문의라던가 피드백은 여기 있는 뭐 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